예. 원자와 전기력 하겠습니다. 이 전기력 파트 뒤에 있는데 요 전기력 파트에서 조금 특이한 걸 할 거니까 일단 전체적인 문제의 흐름부터 한번 파악해 볼게요. 일단 우리가 원자의 구조는 순서대로 기억을 해야 됩니다. 제일 처음에 돌턴, 예, 그냥 공 모형 맞죠? 그 다음에 예, 톰슨이 무슨 실험합니까? 예, 음극선 실험을 해가지고 전자 발견하죠. 예, 전자 발견. 그래서 요게 전자가 요렇게 박혀 있다. 플러스 바탕에 예, 전자들이 박혀 있는 푸딩 모형이다. 요렇게 말했습니다. 한마디로 질량은 퍼져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러더퍼드가 알파선 산란 실험 해가지고 원자 핵이라 적어야 됩니다. 원자 핵을 발견하죠. 그래 핵에 전자가 돌고 있는데 요런 식으로 대부분 빈 공간이고 전자들이 요렇게 막 돌고 있을 것이다. 요 모양이죠. 특징은 예, 핵을 그리기 시작했다. 그 다음에 보호의 원자 모형인데 보호가 실험한 게 아니고 발머라는 놈이 수소 원자 스펙트럼이 불연속적이다. 그래서 핵 있고 전자들이 있는 요 위치가 불연속적으로 존재한다. 요거 궤도 모형이라 부릅니다. 여기 보호의 궤도 모형이죠. 요 둘이 그림이 헷갈리는데 확실히 그려줄 겁니다. 궤도가 있다. 요거는 그냥 무작위로 좀 돈다. 이런 느낌. 요거 톰슨. 예, 그래서 요 이름 다 적을 수 있고 그 다음 이거 스토리를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현대의 오비탈 모형은 원자 핵이 있고 전자들이 있긴 있는데 그냥 어떻게 돈다 그냥 막 이 대충 막 요쯤 돌고 있는데 잘 모르겠다 이렇게 그림을 그려주죠. 그래서 요걸 예, 전자 구름 모형 예, 오비탈 요 면이 90% 등 확률면이다. 요거 했습니다. 요거는 하이젠베르크의 불확정성의 원리 어디 있는지 정확하게 알 수 없다. 요 스토리를 기억을 해가지고 가야 됩니다. 순서 기억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요 모양 여기서 보호의 순서대로 하면은 돌턴, 톰슨, 러더퍼드, 보호 요 순으로 가죠. 요 순으로 가는데 특징 한 가지만 서술하시오. 돌턴은 그냥 쪼개지지 않는다를 적으면 됩니다. 한마디로 모든 물질은 입자로 되어 있다를 말을 한 겁니다. 요거는 입자. 톰슨은 그 입자 안에 전자라는 것이 있더라. 공통적으로 전자. 그래서 푸딩 모양. 그 안에 나머지 다 빈 공간이고 예. 그 질량들이 한 곳에 모여 있고 플러스 전하를 띠더라다. 원자 핵 발견. 됐습니까? 그 다음에 보호 모형은 전자들이 그냥 도는 게 아니고 어떤 특정 궤도를 따라 돌더라. 궤도 모형. 이렇게 한 가지씩 서술하면 됩니다. 그 다음 누굽니까? 예. 현대로 가면은 전자는 정확하게 어디 있는지 실제로 알 수가 없고 예. 뭐 할 수 있다? 확률로 계산할 수 있다. 확률로 분포한다. 라고 말을 하는 것이 현대 모형입니다. 자, 이거 누구 실험입니까? 예, 음극선 발생하는 거. 이거 톰슨의 음극선 실험이죠. 음극선 요거 알죠? 요게 여러 가지 금속이 있고 요것도 금속판인데 전기를 요렇게 요쪽을 플러스 그런 거예요. 요쪽을. 그랬더니 금속판에 있는 전자들이 튕겨 나와 가지고 요 구멍을 통해서 싹 가는데 원래는 어떻게 가야 됩니까? 요렇게 가가지고 요렇게 일자로 맞아야 되는데 여기 약간 휘죠. 왜? 요게 A에 플러스 전하를 걸고 요게 마이너스 전하를 걸어가지고 이 아들이 플러스 쪽으로 휘는 거 보니까 음의 전하를 띠는 선이더라. 그래서 이름이 음극선입니다. 선은 레이 한마디로 일자로 쭉 날아가는 거 이런 거 전부 다 레이라 했어요. 예. 그래서 야는 음극선, 엑스레이 이런 거 들어봤죠. 그래서 입자가 날아가든 전자기파가 날아가든 빛이 날아가든 그냥 레이입니다. 레이저 할 때 레이. 그 레이입니다. 그래서 뭔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날아가더라. 그래서 야는 1번 음극을 띈다고 하면 안 되고 예, 마이너스 전하를 띈다. 이렇게 전하를
띈. 예. 그 다음에 두 번째, 여기서 바람개비 막 실험하죠. 바람개비가 도는 거 보니까 이 안은 질량을 가지고 있구나. 세 번째 뭐 하죠? 요게 십자가 났더니 그림자가 생기더라. 이 안은 원래 직진을 해야 되는데 여기 요 앞에 뭐라 적어져 있느냐면은 전기장, 요 플러스 마이너스 전기장이죠. 또는 자기장, 자석 갖다 대도 됩니다. 자기장, 전기장과 자기장을 걸었을 때 또는 전기장과 자기장 안에서 마이너스 전하를 띤 입자, 한마디로 전하를 띤 입자는 희거든요. 그래서 이 아가 특정 방향으로 희거든요. 그래서 이 아는 마이너스 전하를 띠고 있다. 그리고 질량이 있고 입자다라는 거죠. 입자. 요 질량 가지고 입자라는 뜻이죠. 요런 게 있더라. 그래서 이걸 우리가 전자라고 했습니다. 그랬죠? 음극선은 그리고 여기서 좀 특별한 게 있는데 이거 뭐 책에서 가르쳐 주는지 책에서 가르쳐 주는 게 아니고 학교에서 가르쳐 주는지 모르겠지만 이게서 애들이 뭘 측정했느냐, 요 각도 휘는 걸 가지고 요걸 측정합니다. 질량분의 전하량을 측정했는데 이 아가 금속의 종류를 다르게 하더라도 이 값이 항상 일정하다. n분의 q가 일정하다는 걸 알게 됩니다. 그래서 모든 금속에 여기 일정한 어떤 특정한 입자가 있구나. 공통된 입자가 있구나. 요걸 우리가 일렉트론, 전자라고 하죠. 우리가 전자를 생각해 보면 마이너스 전하를 띠잖아요. 그 마이너스는 네거티브, 뭐 플러스는 포지티브 이런 말을 하죠. 그냥 플러스 마이너스 이렇게 말을 하든가. 근데 전자의 이름이 뭡니까? 일렉트론이죠. 일렉트론이 뭡니까? 전기를 띤 입자다. 이런 뜻입니다. 그죠? 중성인 줄 알았는데 처음으로 전기를 띤 입자를 발견한 거예요. 그래서 이름이 전자입니다. 이해가시죠? 그래서 여기 전자. 근데 이 전하가 질량분의 저량이 항상 일정한, 한마디로 똑같은 덩어리에 똑같은 전하량을 가진다라는 거예요. 똑같은 덩어리에 질량, 똑같은 덩어리에 똑같은 전하량, 전자의 전하량 마이너스 1.6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9승 쿨롬. 똑같은 질량에 똑같은 전하량을 가지는 입자들이 모든 금속에 공통으로 있더라. 그게 전자다라고 한 겁니다. 학교에서 혹시나 이거 가르쳐 주면 알고 있으면 좋죠. 여기 동일한 거예요. 그래서 음극선은 음전하를 음의 전하를 띈다. 맞죠? 여기서 알 수 있죠. 요거는 모릅니다. 여기서 요 실험에서 맞죠? 요거는 마이너스 전하를 띄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죠. A는 플러스다. 맞죠? 음극선은 전기력의 영향을 받아 휘어진다. 맞죠? 요 세 개를 설명할 수 있고 요 질량을 가진 입자라는 것은 뭘 알 수 있죠? 우리가 바람개비 넣었더니 돌더라. 직진하는 거 어떻게 알 수 있죠? 십자가 놔뒀더니 십자가 그림자가 생기더라. 요런 걸로 알 수 있는 거고 요 실험에서는 요거밖에 모르는 겁니다. 그죠? 됐습니까? 자, 이제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죠. 요거 바람개비가 돌더라. 뭘 가지고 있더라? 질량을 가지고 있더라. 예를 들어서 햇빛 같은 거 바람개비에 햇빛 비추면 돕니까? 안 돌죠. 바람이 불어야 돌잖아요. 바람이 뭡니까? 공기 입자의 부딪힘이잖아요. 그래서 도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공기 입자도 질량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바람기가 도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요는 요 앞에서 우리가 플러스 마이너스에도 하는데 요 N극과 S극 해도 요거 휘게 됩니다. 요 방향 중학교 때 했죠 이거 했는데 이 방향 학교에서 가르쳐 주면 해야 됩니다. 혹시나 N극에서 S극으로 자기장이 생깁니다. 요거 하지 말까요? 요거는 저한테 물어보세요. 모르겠으면. 그래서 여기서는 뭘 알 수 있습니까? 이 아가 마이너스 전하를 띈 입자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플러스 전하를 띄면 이렇게 아래쪽으로 힙니다. 여기 마이너스 전하를 띈 입자라서 위로 흰 거예요. 요거 기억해 놓고 됐나요? 자기를 받아 위쪽으로 휘어진다. 야는 전하를 띄고 있다. 그래서 문제에서 입자가 뭡니까? 라고 물어보면 발견된 입자는 전자라고 말을 하면 되고 알게 된 거는 질량을 가지고 있다. 여기서는 마이너스 전하를 띈다 라고 알 수 있습니다. 자, 이어서
알파선 산란 실험입니다. 요거 어떻게 하는 거 알죠? 예. 요렇게 생긴 원통 같은 거 맞죠? 이렇게 준비해 가지고 쏘는 거죠. 요 그림 좀 이상한데 쏘아 가지고 여기서 알파 입자가 뭡니까? 헬륨 원자 핵이니까 2의 4의 2 플러스입니다. 요거 양성자 두 개에 중성자 두 개 요렇게 있는 거예요. 요게 우리가 이전에 발견된 그 전자밖에 없었죠. 전자보다 EI 질량이 한 개당 한 1800배 정도 되니까 한 대충만 한 1800배니까 한 8000배 정도 됩니다. 하여튼간에 뭐 7000배 정도죠. 1800배니까 질량이 한 7000배 정도 돼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 사람들이 뭘 알았느냐, 이 알파 입자가 엄청나게 무겁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요거 비비탄이면 요거 대포라고 생각하는 정도,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요렇게 엄청나게 무거운 걸 금박이라는 아주 얇은 금박에 쏘았더니 한마디로 이하가 뭔 느낌이냐면은 창호지에 한번 종이에 A4지 종이에다가 대포 쏜 느낌이었어요. 여기 그러면은 우리가 실험 끝나면 어떻게 됐습니까? 구멍이 뚫려 있었겠죠. 그런데 이상하게 다 통과하더라는 거예요. 엄청나게 많이. 대부분이 통과합니다. 대부분이 그냥 통과해서 바로 뒤에 뒷면에 다 부딪히게 되는 거예요. 대부분이 통과하는 걸로 뭐 할 수 있습니까? 아, 대부분이 빈 공간이구나. 원자의 대부분이 빈 공간이라는 걸 알게 됩니다. 됐습니까? 그 다음에 이게 너무 이상한 거예요. 이게 휘는 거 요런 거 너무 많이 휘거든요. 이거 왜 그러느냐 생각해 보세요. 이 플러스를 던졌는데 대포 플러스 대포가 마이너스 전자가 막을 수 있습니까? 못 막죠. 그리고 얘는 마이너스 플러스이기 때문에 붙어버릴 겁니다. 그죠? 한마디로 알파 입자에 전자가 끌려갔으면 끌려갔지 튕겨낼 수는 없습니다. 결국 얘를 튕겨낼 수 있으려면 플러스 전하를 띄고 있으면서 질량이 이하보다 더 무거워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죠? 더 커야 돼요. 더 커요. 그래서 튕겨내는 거예요. 이게. 결국 이하가 뭘 알았느냐? 아, 알파 입자를 튕겨낸다. 튕겨내는 것보다는 크게 휜답니다. 일부가 크게 휜다. 이하가 뭘 하냐? 일부도 극히 일부입니다. 극히 일부. 결국 맞추기는 힘들다는 거예요. 이 빨간 거에. 만약에 자주 맞았으면 많이 휘었겠죠. 자주 휘었겠죠. 만약에 예를 들어서 1억 개를 던졌는데 그 중에 한두 개 휘더라. 그럼 맞추기 힘들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극히 일부가 크게 휜다는 것은 맞추기 힘들다. 결국 작은 아주 좁은 지역에 질량, 우리가 앞에서 말했던 전자 빼고 나머지 질량들이 다 모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그 부분을 원자 핵이라 하자. 원자 핵이라고 적어야 됩니다. 핵이라고 하자라고 이야기를 하기 시작. 그래서 러더포드가 핵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문제를 풀어보니까 알파 입자는 양전하를 띈다. 맞죠? 앞에서 했죠. 요거 헬륨 2 플러스입니다. 맞죠? 원자의 중심부에는 양전하를 띤 원자핵이 존재한다를 여기서 알 수 있게 됩니다. 원자 질량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것은 전자 질량이 아니고 원자 핵의 질량이었다라는 걸 알게 됩니다. 됐습니까? 자, 여기 러더포드 실험이죠. 요 B에서 뭘 알게 된다고요? 대부분이 빈 공간이다. 요거 선 하나가 아니고 억수 여러 개입니다. 여기 몇 개 안 되는 거예요. 굵기 똑같이 그려져 있는데 이게 선이 엄청나게 많고 여기 선이 몇 개 없는 거예요. 예, 그래서 대부분이 통과하는 걸 보고 대부분 빈 공간으로 되어 있구나라는 걸 알게 되고, 이렇게 휘는 걸 보고 뭘 알 수 있죠? 여기 점이 박히거든요. 부딪히면 여기 요겁니다. 여기 몇 개 흰 거죠. 이렇게 흰 걸 보니까 뭘 알 수 있죠? 알파 입자를 희게 할 만큼 질량이 큰 놈이 어디에 모여 있더라 라는 걸 알게 됩니다. 그래서 문제를 한번 풀어보니까 원자의 대부분은 빈 공간이다 알 수 있었죠. 알파 입자가 가장 많이 충돌하는 부분은 A이다. 아니죠. 요 B입니다. B 대부분이니까 틀렸죠. 예, B다. 일부 알파 입자의 경로가 크게 휘는 까닭은
이거 튕겨 놓는다고 하면 안 되고 휘어진다고 해야 돼요. 까닭은 원자 중심에 전자가 존재하기 때문에 질량이 큰 원자 핵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해줘야 됩니다. 자, 전자와 원자핵에 대한 설명이 옳지 않은 것은 원자핵은 양전화 뛴다. 맞고 전자는 원자핵보다 나중에 전자가 먼저 발견되었죠. 틀렸죠. 원자는 전자와 원자핵으로 구성된다. 맞죠? 원자핵은 양성자와 중성자로 구성되는 거 맞죠? 안에 양성자, 중성자. 나중에 알게 되겠죠. 원자핵의 전하량은 기본 전하량의 정수배이다. 요거 한번 읽어볼게요. 원자핵의 전하량은 기본 전하량의 기본 전하량이 누구냐? 요겁니다. 전자 한 개가 제일 처음 발견됐죠.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 뭘 알았죠? 질량분의 Q 값을 알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이 계산을 해가지고. 그 다음 실험이 있는데 그 다음 실험 우리가 알 필요 없고 요때 요 다음 실험으로 요 전자의 질량과 전하량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재 보니까 전자 한 개 전하의 크기는 1.6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9성 쿨롱이다를 알게 되고 요게 전하량 중에 가장 작은 거니까 요걸 기본이라고 하자. 이렇게 말을 해준 거예요. 여기 기본이라고 하자. 됐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뭘 알게 되냐면 요거 맞고요. 원자핵 안에 양성자가 있었죠. 요 양성자하고 전자 한 개의 전하량은 똑같습니다. 이하가 마이너스 1.6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7승이고 19승이고 이하가 플러스 1.6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9승이에요. 그래서 전하량은 똑같고 부호가 반대인 거예요. 그래서 원자핵의 전하량은 기본 전하량의 무조건 정수배밖에 안 나오죠. 여기 한 개 있으면은 요거, 두 개 있으면 요거 두 배, 세 개 있으면 요거 세 배 이렇게밖에 안 나옵니다. 러더포드는 알파 입자 산란 실험으로 전자를 발견했다. 이하가 틀렸죠. 자, 전기력입니다. 전기력은 우리가 이제 설명해 보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질량을 가진 두 물체도 뭐가 있습니까? 중력이라는 게 있습니다. 전하를 띤 두 입자가 있다고 칩시다. 자, 이 둘 사이 거리는 R이고 중심과 중심 사이 거리 R이고 요게 플러스 Q 뭐 한번 해볼게요. 또는 마이너스 2Q 요렇게 전하량을 그냥 대문자로 질량을 M으로 적듯이 Q로 적을게요. 뭐 소문자 적어도 되는데 저는 대문자 적을게요. 요 둘이가 있으면 이 둘 사이에 뭐가 생깁니까? 인력이 생깁니다. 요렇게 마이너스하고 플러스니까 인력이 이렇게 생기죠. 요때 요 힘 크기는 쿨롱상수 K는 따로 외울 필요 없습니다. 거리의 제곱에 요거 곱하기 요겁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2Q의 제곱 이렇게 적으면 되는데 요거 둘이 곱하면 돼요. 전하량 둘의 곱이다. 이렇게 곱하면 되는데 요거 부호가 반대면 마이너스 값 나오고 플러스 둘이가 같으면 플러스 값 나오겠죠. 그러니까 반대면은 그냥 인력이다. 같으면 청력이다. 이렇게 하살표만 반대로 해주면 되고 그 값의 절대값은 요렇다. 됐습니까? 굳이 플러스 마이너스 계산할 필요 없습니다. 이렇게 계산하면 되고 요거에 대한 설명입니다. 당연히 이하가 뭐 예를 들어서 뭐 플러스 Q하고 플러스 2Q다 이러면은 그냥 부호만 반대이고 그냥 방향만 하살표만 크기는 똑같습니다. 항상. 자, 읽어볼게요. 전기를 띤 물체 사이의 장애는 힘이다. 맞죠? 다른 종류의 전하 사이에는 서로 인력이니까 틀렸죠. 미는 게 아니고 당기는. 같은 종류에는 서로 밀어내는 틀렸죠. 두 전하 사이에 작용하는 전기력의 크기는 전하량의 곱에 비례한다. 곱에 비례한다. 맞죠? 그 다음에 두 전하 사이 작용하는 전기력의 크기는 두 전하 사이 거리의 반비례가 아니고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한다. 거리 제곱에 반비례한다. 이렇게 적어야 됩니다. 됐습니까? 자, 읽어보겠습니다. 전하량이 플러스 Q 마이너스 2Q 2R만큼 떨어져 있는 고정되어 있습니다. AB가 서로 받는 전하의 크기는 F이다. 어차피 서로 상호작용이기 때문에 그 힘의 크기는 인력인 거 아시겠죠? 플러스 마이너스니까 K 적고 뭐라 적어냅니까? 요 거리 4R의 제곱
에다가 둘이 곱이니까 2Q의 제곱이다. 이렇게 적으면 됩니다. 중간 지점이 있네요. 그 F는 이렇게 적으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계속 문제를 보니까 AB 사이는 청력이다. 틀렸죠. 둘이가 부호가 반대니까 1력. B가 A로부터 받는 전기의 크기는 어차피 요 힘은 B가 A를 잡아당기고 A가 B를 잡아당기고 이 둘의 크기가 똑같습니다. 둘이 방향 이렇게 적고 똑같은 힘 요 두 개 다 적으면 됩니다. 전기의 크기는 EF다. 이렇게 틀렸죠. 됐네. 위에서 뭐라 했냐면은 B로 A가 B로부터 받는 전기의 크기는 F니까 작반으로 무조건 B가 A도 F입니다. EF 될 수가 없어요. 작반이니까 무조건 크기 똑같고 방향 반대이다. 두 전화 사이의 거리가 멀어지면 전기의 크기는 작아진다. 당연하죠. 거리가 커지면 작아지는 건 맞죠. 그래서 답은 D것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밑에 문제가 뭐 있느냐. A를 P점으로 옮겼을 때 그럼 A가 여기 왔다라는 거죠. A가. 옮겼을 때 전기의 크기를 구하시오. 그러면 이 안은 어떻게 됩니까? F'를 한번 적어볼까요? K 상수는 똑같고 쿨롱 상수. 여기 이제 거리가 R이 됐으니까 R의 제곱에 어차피 전하량 곱은 2Q의 제곱. 몇 배입니까 요거? 4배죠 4배. 그러니까 거리가 반으로 줄었으니까 제곱의 반비례잖아요. 반으로 줄었으니까 2분의 1 됐으니까 4배 됐겠죠. 크기를 구하시오. 이러면 뭐라 적어야 됩니까? 4F다. 앞에서 왜냐면 F를 말해줬기 때문에 4F다로 적어야 되는데 요거 적으면 안 됩니다. 값은 이렇게 구하고 4F다. 요거 F를 주어진 거잖아요. 그래서 4F다. 이렇게 하면 됩니다. 됐죠?